현 시점의 인구 문제 현황과 대안을 짚어보는 연속기획 세 번째 순서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절벽 문제. 인구 절벽으로 인한 부작용은 그 지역의 소멸을 넘어 주변 대도시까지 도미노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아기를 낳지 않으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은 학교겠죠. 이 교육계에서는 이미 그 부작용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정말 행복했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초하여초는 없어지지만 분교라는 또 새로운 희망을 1984년 개교한 이 학교는 지난 2월 마지막 졸업식을 끝으로 인근 초등학교 분교로 전환됐습니다. 이런 마지막 졸업생을 보내는 학교, 신입생이 없는 학교 이야기도 이젠 생소하지 않죠. 올해 경북의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6,400여 명 줄어들었습니다. 올해만 7개 유치원과 2개 초등학교가 문을 닫았는데요. 특히 앞으로는 경북의 학교 2곳 중 1곳이 전교생 100명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경북의 100명 이하 초중고등학교는 전체의 45.3%를 차지했는데요. 심지어 60명 이하가 36.3%나 됩니다. 이런 초중고의 소멸 뒤로 붕괴의 파도는 대학까지 집어삼킵니다. 어려운 상황에 생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합이 선행돼야 된다. 경상북도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공공 수요라든가 이 평생 교육이나 이런 기능을 공동으로 수행을 해가면서 대학의 경쟁률이 떨어지고 정원을 채우기 힘들어지면서 경북에서는 지난 5월 안동대와 경북 도립대가 통합에 나섰습니다. 생존 위기에 놓인 지방대의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면 경쟁력이 없는 대학은 문을 닫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성원들에게 돌아갑니다. 대구 미래대나 대구 외국어대 등 경북에서도 폐교나 폐과로 인해 학생들이 원치 않게 전학이나 전과를 해야 했죠. 교직원이 일자리를 잃는 건 물론 대학 주변 상권까지 무너지며 지역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북도는 대안으로 IT 분야 등 유학생 10,000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외국인으로 채워지는 곳은 또 있습니다. 바로 농촌 노동 분야입니다. 올해만 경북도 내 사상 최대인 5,000여 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때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끊겨 농촌이 직격탄을 맞기도 했죠. 유학생이든 외국인 근로자든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감염병이나 전쟁 등 부정적 변수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료 분야는 어떨까요? 사람이 없는데 병원이 잘 될 리가 없겠죠. 포항, 안동, 김천 도립의료원은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이후 환자가 줄어든 뒤 적자 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환자가 없으니 의사도 줄어 경북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4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아예 없는 시군도 11곳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지난 1월 경실련은 경북과 전남을 전국 최악의 의료 취약지로 선정하고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인구 감소로 인한 부작용은 앞서 다룬 분야 외에도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부작용은 더 커져갈 텐데요. 이 급격한 초고령화에 사회 필수 인력 부족이 겹치면서 사망 위험이 급증하고요. 내수 시장이 축소되면서 내수 기업들이 타격을 입는 등 경제 시스템도 강제적으로 뼈아픈 구조 조정을 당하게 될 겁니다. 단순히 한 시골 마을이 사라지는 데 그치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 지방의 위기를 작은 시군, 시도 단위에서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전체 그리고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오하영입니다.